옛날 한옛날에 서울 강동구 어느 마을에 토끼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임나연. 아기 코끼리 2마리가 어머니 품으로 달려오는 해몽을 꾸고 태어났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싸력이 넘쳐났던 나연이는 학창 시절 6년 내내 회장 자리를 놓치지 않을 만큼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뛰어난 외모로 아동복 모델 대회에도 나간 나연이는 눈에 띄는 비주얼로 JYP에서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JYP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평범하게 지내길 바라셨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연이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던 나연이는 졸업 후 고등학교 진로를 결정하는 때가 되자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설레는 게 뭘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던 나연이는 평소 연예계에 관심이 많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출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연예인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결국 가족들 몰래 오디션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오디션에 특별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나연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오디션을 참가했어요. 당시 원더걸스, 2AM, 2PM 등 최고의 아이돌을 배출했던 소속사인 JYP 공채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3만 명이나 지원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오디션이었죠. 지역 예선에서 버블시스터즈의 바보처럼을 부르고 3만 명 중에 32명만 진출할 수 있는 본선 파이널 라운드에 가게 되었답니다. 본선 무대에서 미스 A 춤을 춘 나연이는 오디션 전체에서 무려 2등을 수상하게 되었고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상 그리고 스프리스 스타상까지 수상하면서 2010년 9월 JYP에 입사해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JYP 공채 7기 오디션에 3관왕을 수상하며 입사한 나연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로 달려갔고 매일 밤 10시까지 열심히 연습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며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던 나연이는 댄스 수업, 보컬 수업 모두 너무 재미있었답니다. 입사 당시부터 JYP의 라이징 스타로 다른 연습생들보다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하며 빛나는 예비 스타로 스프리스 모델 활동까지 하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JYP 연습생이 된 다음 해인 2011년부터는 더욱 눈에 띄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점점 가수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래퍼 사니의 가면 안 돼 뮤직비디오와 여러 편의 CF에도 출연했고 드라마 드림하이트의 단역, 교복 CF 그리고 갓세븐의 걸스걸스걸스 뮤직비디오와 준케이의 노러브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갔죠. 그렇게 유망주로서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던 중 드디어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당시 JYP에서 새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갓세븐을 시작으로 식스믹스, 5 라이브 그룹을 데뷔시킬 계획이었어요. 나연이는 정현지우와 함께 6인조 걸그룹 식스믹스 멤버로 확정되면서 드디어 데뷔의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죠. 하지만 당시 우울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데뷔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함께 데뷔를 준비했던 다른 멤버들이 소속사를 탈퇴하면서 나연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데뷔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언제 데뷔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서 나연이는 더욱 힘들어졌죠. 식스믹스가 무산된 이후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새로운 걸그룹 트와이스를 기획하게 되면서 6년차 연습생이었던 나연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트와이스 멤버를 뽑기 위해 JYP 연습생 16명의 경쟁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16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께 연습생 생활을 이어오던 친구들과 데뷔 경쟁을 벌여야 했지만 나연이도 더 이상 데뷔를 미룰 수는 없었어요. 나연이가 16에 참가했던 연습생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간 많은 경험과 오랜 연습생 생활로 16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고 자신감 있는 무대를 선보였지만 돌아온 심사평은 감정 표현들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다라며 호평을 듣고 말았어요. 그렇게 메이저 그룹에서 시작한 나연이는 결국 마이너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나연이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나연이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에 빠져드는 팬들이 많아졌고 맏언니로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주고 동생들을 잘 달래주는 듬직한 모습에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나연이는 16을 진행하는 동안 전 회차의 투표에서 5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했고 결국 16 최종 파이널 무대에서 1위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트와이스의 멤버로 확정되었답니다.
2015년 10월 20일 9인조 다국적 그룹으로 데뷔한 트와이스. 데뷔곡 우아하게 발매와 동시에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나연이는 천상 아이돌이라며 데뷔부터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또한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음색으로 나연이는 트와이스의 많은 곡에서 도입부를 맡게 되었어요. 뛰어난 보컬 실력만큼이나 춤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나연이는 팀에서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 만큼 예쁜 춤선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답니다. 특히 과즙상 대표 연예인이라고 불릴 만큼 상큼한 외모를 가진 나연이는 웃을 때 입술이 하트로 변하면서 트와이스의 밝은 이미지에 맞는 센터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트와이스로 데뷔 6개월 만에 치얼업으로 첫 1위를 달성했고 음악방송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첫 번째 곡이 되었어요. 그 후 세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 TT는 유튜브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5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K-POP 그룹 중 최초로 40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 2월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 트와이스랜드 더 오프닝을 진행했어요. 첫 티켓팅이 시작되기 직전 팬들이 한꺼번에 진입하면서 서버가 다운되었고 34분 만에 콘서트 3회분 좌석 15,000석이 매진될 만큼 엄청난 인기였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 데뷔를 통해 세계적인 그룹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K-POP을 대표하는 3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나연이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기를 더해가던 나연이는 일부 악성 팬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2019년 10월 독일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자신이 나연과 사귄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나연이 자신을 만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나연이 갔던 애견 카페, 네일샵을 알아내고 숙소까지 알아내려 하는 등 나연이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2019년 12월 나연이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매니저가 없을 때 나연이를 만날 계획과 매니저가 방해하면 제압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어요. 2020년 1월 1일 일본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비행기 안에서 결국 이 남성은 나연이에게 접근을 시도했어요. 나연이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제발 그만해주세요 라며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다행히 나연이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건으로 나연이는 너무나도 힘들어했죠. 소속사 JYP 측에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했다고 알리며 나연이에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어요. 결국 이 남성이 독일로 돌아가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현재도 나연이에 대한 애정을 표출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 남성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알리기도 했어요. 소속사 측에서는 이럴 경우 강력하게 조치해 나연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알렸어요. 앞서 일어난 사건처럼 나연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소속사 측에서는 꼭 제대로 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넘치는 장난기로 막내 같은 이미지를 풍기지만 나연이는 트와이스의 맏언니로 멤버들 모두 하나하나 챙기며 트와이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그룹 내 서열 9위로 통하는 막내 나연이는 토끼를 닮은 귀여운 외모와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멤버들에게 자주 몰이를 당하고 있어요. 동생들의 장난에도 항상 웃으며 잘 받아주는 성격에 채영이는 언니 같지만 동생 같은 느낌이어서 돌봐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연이는 나연이가 언니 동생 관계가 아닌 친한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말했고 미나는 나연이는 멤버들 중 누군가가 우울해하면 먼저 다가가 챙겨준다고 말했답니다. 가장 언니라서 그런지 자신이 보기에는 트와이스 멤버들 모두 귀여워 죽겠다고 말하며 언제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가 너무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나연이에게 트와이스는 자신 20대의 전부라고 말하며 안무 연습을 할 때 무대 위에 섰을 때 모두 함께 촬영을 할 때 멤버들과 무언가 하고 있을 때면 다시 한번 나도 트와이스의 한 사람이구나. 한 명 한 명 모두 다 소중해서 이 9명이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대 전부에 팬 여러분들의 존재도 포함되어 있다며 만 20세에 데뷔한 이후 모든 시간들이 트와이스 그리고 원스와 함께 보내왔다고 말할 만큼 멤버들 그리고 팬분들과 함께 나이 먹으며 걸어가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옛날 한 옛날에 경기도 수원의 어느 마을에 인형같이 잘생뿜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유경환. 유경환은 정연이의 개명전 이름이었죠. 아기 때 텔레토비의 나나를 좋아해서 집에서는 나난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을 정도로 집안의 깜찍한 막내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셰프이고
삼촌이 래퍼 키피쉬인 끼가 넘치는 집안에서 태어난 정연은 위로 정연이만큼 이쁜 3살차 2살차 연년생 언니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태몽으로 주머니에 황금알을 3개 넣는 꿈을 꾸셨는데 그 중에 3번째 알이 바로 정연이었어요. 특히 세자매 중 맏언니인 유승연은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공승연이랍니다. 정연이는 항상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싸우는 걸 말리는 중재자 역할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고 속이 깊었던 정연이는 언니들의 속풀이 고민 상담을 잘 들어주는 막내 동생이었죠. 정연이는 어느 날 TV에서 가수 비의 무대를 보고는 매일같이 춤을 따라하고 노래하면서 언젠가 무대에 서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춤과 노래도 언니들에게 배우며 꿈을 위해 준비해 나갔죠. 그리고 JYP 오디션에 당차게 도전했지만 결과는 탈락. 떨어진 것에 대한 오기가 생겨버린 정연은 더 열심히 이악 물고 연습해서 다시 2010년 JYP 공채 6기 오디션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비스타상을 받으며 합격하게 되었죠. 하지만 합격한 정연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다른 날 봤던 SM 오디션에서도 합격했다는 통보가 같은 날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경하던 가수 B가 있던 JYP에 더 끌렸던 정연은 JYP의 연습생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던 정연은 입사하고 처음에는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연습 시간 외에는 피아노실에서 혼자 연습을 이어갔어요. 2달이 지나서야 다른 연습생들과 친해지고 비슷한 나이대인 나연, 지효와 친해지고 함께 CF에도 출연하고 갓세븐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며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갔죠. 그리고 2014년 식스믹스의 멤버로 데뷔가 확정되어 쇼케이스만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세월호 참사와 멤버 방출 등의 사건으로 데뷔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데뷔가 눈앞에 있던 상황에서 무산이 되고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방출되는 것을 보고 정연이는 큰 좌절감에 빠져 연습을 그만두고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되었죠. 빵집 알바를 하며 제빵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아이돌의 꿈을 접고 제빵을 제대로 배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식스틴에 참가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다시 어릴 때부터 준비해온 가수의 꿈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식스틴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그간 연습을 그만두었던 탓인지 마이너 그룹에서 시작했지만 정연 특유의 유니크하고 시니컬한 매력과 대조적인 따뜻한 심성으로 주변 멤버들을 챙기는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인기 투표에서 늘 3위 안에 들었죠. 그래서 결국 트와이스의 최종 멤버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 때문이었는지 모두가 우는 가운데 정연은 멍하니 서서 모든 걸 해탈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진영은 그런 정연이에게 여자 아이돌에게선 존재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친구인데 따뜻함까지 보여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드디어 트와이스로 데뷔한 정연. 식스믹스 때부터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서인지 정연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데뷔 뮤직비디오 공개 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감정이 복받쳤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정연이는 트와이스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목에 불필요한 힘이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잘 부른다는 평을 들은 정연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트와이스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어요. 넓은 음역대와 안정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앨범 수록곡에서 고음 하이라이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끔 1위를 하고 지효가 감격하여 앵콜 무대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정연이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가창력을 가진 트와이스의 보컬 라인이랍니다. 168cm의 우월한 기럭지와 작은 얼굴로 완벽한 비율의 비주얼을 뽐내는 정연이는 외모로는 시크할 것 같은 매력으로 많은 여자 팬들에게 걸크러쉬함을 뽐내고 있어요. 특히 쇼컷이 잘 어울리는 보이시한 매력으로 데뷔 초 유난히 눈에 띄는 멤버였죠. 하지만 이런 외모와는 정반대로 장난기 많고 귀여운 성격에 멤버들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다정한 태도로 시상식이나 인터뷰에서는 다른 멤버가 센터로 올 수 있게 사이드나 뒤로 빠져준다든지 짧은 의상을 입어 신경 쓰이는 멤버들의 의상을 챙겨주는 다정한 엄마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유용성이라는 별명답게 스킨십에 있어서는 철벽을 치는 정연. 특히 나연의 뽀뽀 어택을 피해 열심히 도망다니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단호박이죠. 게다가 트와이스 공식 정리정돈과 청소반장 담당이라 숙소 정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더러운 상태를 두고 보지 못해 어디선가 묵묵히 청소하고 있는 멤버 또한 정연이랍니다. 숙소 벽에는 정연이가 써놓은 음식물 재발 음식 쓰레기통에 분리수거 제대로 라는 문구가 있죠. 그래서 청소나 정리에 있어서는 멤버들에게 귀에서 피가 나게 잔소리를 하는 트와이스의 엄마 같은 존재랍니다. 멤버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유장꾸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나 예능에서는 그 예쁜 얼굴을 막 쓴다고 해서 유또막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준비하며 운동을 열심히 해서인지 힘도 좋아서 씨름도 잘하고 시구도 잘 던진답니다. 데뷔 때부터 오랜 기간 숏컷과 단발 스타일로 트와이스 내의 걸크러쉬 유정 선배의 역할을 해왔지만 점점 머리가 자라며 여성스러움을 뽐내고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연은 힘들게 이루어낸 꿈을 멤버들과 함께 즐기며 트와이스 멤버 그리고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지만 모어앤모어 활동 준비부터 생긴 목 디스크가 심해지며 심리적인 긴장과 불안 상태까지 겹쳐져 이번 아이즈 와이드 오픈 활동에서는 컨셉 필름에서 보여준 정연의 블랙 드레스와 정장 차림의 시크한 멋짐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원스들의 응원과 기도로 정연이가 부상에서 회복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아 다시 무대에서 멤버들과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옛날 한옛날에 일본 교토의 어느 마을에 너구리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름은 히라이 모모. 복숭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모는 위로 히라이 하나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모모는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언니가 하는 것은 모두 따라하는 따라쟁이였답니다. 모모와 언니는 둘 다 어릴 때부터 춤의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의 스텝아웃 댄스 스튜디오에 함께 다녔어요. 댄스 스쿨에 다니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밥이라는 댄스팀에서도 활동할 정도로 춤 실력이 대단했죠. 오사카가 스트릿 댄스의 성지였기 때문에 두 자매는 전문적으로 댄스 조기 교육을 받은 셈이었어요. 평소 K-팝에 관심이 많았던 모모는 2008년 댄스 스튜디오의 소개로 한국 가수 렉시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모모는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2011년에는 K-팝 스타 K3 일본 예선에 참가했었지만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어요. 간절한 모모의 바람이 닿았던 것인지 유튜브에서 언니와 함께 공연한 댄스 동영상을 보고 오디션을 보러 오라며 JYP 관계자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모모는 언니와 함께 오디션에 참가했죠. 그러나 언니는 탈락하고 모모 혼자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그 시기 일본에서 사나도 캐스팅이 되어 모모와 사나는 같은 날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어요. 수줍음도 많고 낯도 가리는 모모는 계약 서명할 때 처음으로 사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딱 보자마자 나랑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낯을 덜 가리고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회사 사람들조차 연습생으로 처음 온 날 사나와 쌍둥이냐고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탓에 모모는 사나 이외의 연습생들과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매일 검정색 트레이닝 바지에 배가 보이는 민소매 크롭티를 입고 다녀서 멤버들은 모모가 해골이 그려지거나 징이 박힌 가죽 옷을 입을 것 같은 조용하고 센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모모는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말수가 적었던 것이었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연습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춤 연습을 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보컬 연습을 하는 강행군 스케줄을 3년 반 동안 해냈어요. 학교도 안 다녀서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에 갇혀 지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끝이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더더욱 모모를 몰아붙이게 만들었죠.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늘지 않는 보컬 실력 때문에 보컬실에서 우는 날들도 많았어요. 게다가 혹독한 다이어트는 모모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모는 데뷔 하나만을 바라보고 천천히 내공을 쌓아갔답니다. 그런 모모에게도 JYP의 일본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데뷔가 무산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해인 2015년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인 식스틴이 시작되었고 모모는 실력 있는 에이스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프로그램에서 모모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평가만을 받았고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대로 모모의 아이돌 인생은 끝나는가 싶었으나 모모는 최종회에서 추가 합격 멤버로 발탁되며 쯔위와 함께 트와이스의 데뷔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박진영과 JYP의 직원들이 모모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모는 16 탈락 다음 날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JYP에 출근해서 연습을 했고 그것이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아 트와이스에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트와이스의 댄싱 모신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모모. 춤의 남다른 열정과 자신감으로 댄스 브레이크 하나만큼은 무대 위에 모모의 존재감이 빛을 발했어요. 우아하게에서는 무대 센터에서 멤버들의 댄스 기둥 역할을 하며 중심을 잡아주었고 라이키에서는 아예 모모만을 위한 동무 파트가 생겨 무대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치얼업에서 맡은 조르지마 파트는 킬링 파트로 손꼽히며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러나 트와이스의 노래가 듣기에는 편하지만 막상 부를 때는 굉장히 높고 어려운 곡인 것도 모자라 모모는 심지어 원래의 목소리와 다르게 비음이 섞인 고음을 내야만 했어요. 회사에서 원하는 창법으로 불러야 했던 탓에 모모는 보컬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콘서트 영상이나 과거 무대 영상을 보면 원래 모모는 낮고 허스키한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었답니다. 콘서트 후반부에서는 긴장도 풀리고 목도 풀려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이 급상승하는 모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편안하게 부르면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모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답니다. 노래, 춤뿐만 아니라 작사에도 재능을 보인 모모는 Feel 스페셜 앨범 수록곡 러브 플리쉬의 작사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또 팬시의 수록곡 하세 작사가에도 이름을 올렸죠. 의외의 상황에서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는 모모는 예능에서도 큰 활약을 하며 인지도를 높였어요. 아는 형님의 출연에 귀여운 바보 캐릭터를 얻었죠. 학창시절 누군가가 뒤에서 모모를 미는 바람에 이마에서 피가 났었고 그 일 이후로 지금처럼 바보가 되었다고 드립을 치기도 했답니다. 순둥순둥하고 허당끼가 있는 성격으로 트와이스에서도 서열 8위인 모모. 너무 착해서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하지 못하는 동생이 걱정되었던 나연, 정연 언니들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훈련은 아주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았죠. 바로 모모에게 모충기가 오고 만 것이었어요. 입을 삐쭉삐쭉거리거나 투덜거리고 멤버들에게 글쎄 와 어쩌라고를 시전하는 삐뚤어진 모모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방송 중에 중지를 자랑하거나 서열 2위 정연에게 반항하기도 하고 다들 나한테 관심 갖지마 라고 외치는 거친 모모링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하지만 모모가 뭐래도 마냥 귀여워하는 트와이스 멤버들 덕분에 만년 오구오구 우리 모구리 신세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나는 연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의 아이콘 모모는 트와이스 멤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옛날 한옛날에 일본 오사카 어느 마을에 시바견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미나토자키 사나. 인구가 1억 2천 명이 넘는 일본에서도 약 280명뿐인 희귀성씨로 태어난 사나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덜렁대는 실수투성이인 아이였어요. 하지만 심하게 넘어져도 전혀 울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엄마에게 달려가 과자를 달라고 하는 씩씩한 아이였죠. 어릴 때 거의 할머니와 살았던 사나는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전국 노래자랑과 비슷한 일본의 노래방 대회를 보는 중이었죠. TV를 보던 할머니가 사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나도 저런 데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자 사나는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도 나갈게요 라며 할머니와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 할머니, 내가 여기 나가서 내가 춤추고 놀라 할게.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와 계속하다 보니 어린 마음에 별 생각 없이 했던 대답은 사나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가수가 되고 싶다. 진짜 무대에 서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렇게 사나는 3년간 춤을 배우며 꿈을 이룰 준비를 했답니다.
열심히 꿈을 준비하던 사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어요. 2011년 중학교 3학년이 된 사나는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한 수상한 남자가 사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남자는 사나에게 와서 갑작스러운 제의를 했죠. 내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디션이 있는데 보러 오지 않을래요? 바로 JYP의 캐스팅 직원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나는 뜬금없는 제안에 의심했어요. 사기꾼이 아닐까 했죠. 그런 눈빛을 받은 남자는 JYP를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사나는 K-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JYP를 잘 몰랐었죠. 그러자 JYP의 캐스팅 직원은 소속 가수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나는 사진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인물들이 사나가 즐겨보고 있던 드림아이의 배우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나는 직원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오디션을 보러 갔답니다. 그곳에서 춘 춤이 지금도 놀리면 오사카 꿀주먹이 날라온다는 택시. 지금의 사나에게는 흑역사로 기억되고 있지만 JYP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는지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나는 고민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학업을 포기하고 혼자서 한국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나에게 부모님은 콘서트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바로 2PM의 콘서트였죠. 부모님과 함께 신나게 콘서트를 관람한 사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사나에게 부모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느꼈니? 사나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느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도 이 무대에 서고 싶어요. 사나의 대답에 한국행을 흔쾌히 허락한 사나의 부모님. 그렇게 다음 해인 2012년 사나는 한국으로 건너와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같은 멤버가 되는 모모와 함께였답니다. 하지만 한국어라고는 안녕하세요밖에 몰랐던 사나에게 타국에서의 첫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활발하고 사교성도 좋은 사나였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 연습생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같이 공감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나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해서 금방 일본인 연습생 중에서는 독보적인 한국어 실력을 터득했죠. 그러면서 데뷔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갔어요. 처음에는 JYP의 첫 전원 일본인 걸그룹 프로젝트에 속해 있었죠. 모든 멤버가 일본인인 걸그룹으로 일본에서 데뷔를 할 예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춤과 노래를 배우며 실력을 키우던 사나. 그러나 일본 팀의 리더였던 멤버가 탈퇴하게 되며 일본인 걸그룹 프로젝트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데뷔가 힘들어지나 했는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사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JYP가 준비하던 차기 걸그룹 식스믹스의 자리가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빈자리에 합류하게 되며 사나는 드디어 꿈에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꿈이 좌절되었어요. 국가적인 참사와 일부 멤버들의 탈퇴, 방출로 인해 식스믹스마저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도 회사에서는 사나를 갓세븐의 A 뮤직비디오, 2PM 준호의 Feel 뮤직비디오에 출연시키며 사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연속해서 무너지는 데뷔 프로젝트에 사나는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어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에 체중 관리도 소홀히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만두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나에게 2015년 마지막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JYP에서 걸그룹을 데뷔시키기 위해 만든 오디션 프로젝트 16. 사나는 16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포기를 생각하던 사나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나는 끝까지 후회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엉뚱하고 귀여운 매력과 훌륭한 실력, 그리고 반전 매력까지 보여주며 마지막 무대까지 가장 돋보였다는 박진영의 칭찬과 함께 결국 트와이스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드디어 트와이스로 데뷔한 사나. 귀여운 외모와 엄청난 애교에 많은 팬들을 입덕시킨 입덕 요정이었어요. 하지만 사나의 매력은 그것뿐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힘든 연습을 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반듯하고 예쁜 글씨와 한국어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어요. 16 첫 회에서 월남쌈 한국어 쿡방을 하며 채소가 유기농이 아닌데 괜찮으세요? 라며 한국어 개그를 하는가 하면 데뷔 후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에서 자기소개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며 DJ였던 려욱이 한국인인 줄 알고 이름이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인이라서 놀랐던 일화도 있었죠. 너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뇌종양, 중환자 등의 단어까지 공부하는가 하면 꿈도 한국어로 꿀 정도였답니다. 얼마나 센스도 좋은지 실력에 센스가 더해져 각종 인터뷰와 예능에서 인생에 관한 명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죠. 인생 모르는 거죠? 인생 눈치랍니다. 인생에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정도면 두유람보다 한국어 실력이 훨씬 나은데요? 트와이스 중에서 정연이와 함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멤버로 불닭볶음면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 팬들을 놀래키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넘어와 안녕하세요밖에 모르던 소녀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원스들이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트와이스로 데뷔하여 치얼업의 샤샤샤, 낙낙의 낙낙, 라이키의 라이키 등 킬링 파트를 만들어내며 수많은 팬들을 입덕시킨 킬링 파트 요정 사나. 이뿐만 아니라 예능에 나가서도 독보적인 애교로 원스들의 마음을 녹여낸 사나는 없었어. 자, 사나, 자! 사랑이 뭘까? 나는 오빠라 생각해. 알았어요. 트와이스 멤버들 그리고 든든한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전 진짜 원스랑 트와이스 멤버들 때문에 정말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옛날 한옛날에 경기도 구리시 어느 마을에 인형처럼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박지수. 어린 시절부터 지수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은 지수는 연예인을 시켜야 한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큰 눈과 오똑한 코 그리고 매우 이국적인 얼굴로 어린 시절부터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부모님도 지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연예인이 되기 위해 여러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지수는 2004년에 열린 주니어 네이버 아역스타 선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예쁜 얼굴과 매력을 갖고 있던 지수는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고 그 모습을 발견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는 지수를 캐스팅했어요. 그렇게 2005년 지수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곧 연예인이 될 거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딸만 셋인 딸부잣집에서 자란 지수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들에게 듬직한 언니였고 부모님의 바람대로 어린 나이부터 대형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간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아이돌이 되고 싶었고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연습생 생활을 이어갔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지수의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거나 놀러 다녔지만 지수는 회사로 가서 연습을 해야 했어요. 묵묵히 꿈을 위해 몇 년간 똑같이 연습을 이어가던 지수는 JYP의 터줏대감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원더걸스로 데뷔했던 선미와 같은 시기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2007년 원더걸스, 2008년 2PM, 2010년 미스 A의 데뷔를 지켜볼 만큼 오랜 연습생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께 연습생 생활을 해오던 언니 오빠들의 데뷔와 가수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수는 언제 데뷔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생활한 지 8년 정도가 되어 서야 나연, 정연과 함께 서울 패션위크에 나가기도 하고 CF 모델로도 활동했지만 데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함께 연습생 생활을 진행했던 나연, 정연과 함께 식스믹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긴 연습생 생활 끝에 데뷔를 이룰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지수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모두 우울한 분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룹 식스믹스 데뷔를 계획했던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데뷔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 후 함께 데뷔하기로 했던 멤버들이 회사와 계약 해지를 하고 떠나게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계획했던 식스믹스의 데뷔는 무산되고 말았죠. 10년의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면서 데뷔가 가까워진 순간이라고 믿었던 지수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걸까?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점점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면서 데뷔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정말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왔고 이 길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10년간 해왔던 연습생 생활을 포기하고 새로운 걸 찾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죠. 어린 동생들과 부모님도 언제까지 자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 무렵 JYP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새로운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를 뽑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자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16을 진행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던 지수는 참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지효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시작했답니다. 16을 시작하기 전 무산된 데뷔로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던 지수는 살이 좀 찐 상태였기 때문인지 시청자 투표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평가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며 지적을 받게 되었어요. 혹독한 평가에 지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 만큼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묵묵히 꿈을 위해 달려온 10년의 연습생 생활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지효의 리더십과 가창력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고 다른 연습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실력자로 인정받았어요. 1대1 배틀에서는 16을 진행하는 동안 메이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던 채영이와 경연을 펼치게 되었어요. 진행된 경연에서 지효는 10년의 연습생 생활을 증명하듯 수준급의 가창력을 보여주었고 놀라운 노래 실력이라고 극찬을 받으며 승리하게 되었답니다. 지효는 메이저로 승격했고 계속해서 트와이스가 되기 위해 도전을 이어갔어요. 팀 퍼포먼스 공연 미션 때 지효는 중간 평가에서 혹평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팀원들을 다독이고 이끌면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보여주었어요. 팀원들은 지효에게 의지하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된 지효는 실력을 입증하면서 계속 메이저에서 도전을 이어갔답니다. 박진영이 중요시 여기는 진실, 성실, 겸손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가장 부합하는 멤버를 투표했을 때도 13명의 참가자 중 6명이 지효를 1등으로 꼽으면서 10년차 연습생이라는 텃세 없이 동생들과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호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마침내 지효는 뛰어난 실력으로 메이저에 머물면서 최종 트와이스 멤버로 발탁되었어요. 그렇게 정말 길고 긴 연습생 생활 끝에 드디어 데뷔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뛰어난 실력과 인성으로 멤버들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트와이스에서 메인 보컬 그리고 리더를 맡게 된 지효. 2015년 10월 20일 지효는 데뷔 쇼케이스를 통해 가수로서 첫 무대를 갖게 되었어요. 쇼케이스 마지막 무대로 지효와 멤버들은 트와이스의 데뷔곡 우아하게를 선보였죠. 무대를 진행하면서 힘든 연습생 생활을 이겨내고 드디어 무대에 올랐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데뷔곡 우아하게를 통해 트와이스는 단숨에 많은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2016년 4월 두 번째 EP 앨범 타이틀곡 치얼업이 공개와 동시에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고 치얼업을 통해 트와이스는 음악방송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2016년 10월 세 번째 EP 앨범 타이틀곡 TT는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500만 뷰, 40시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K-POP 그룹 중 최단기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또한 초동 음반 판매량 9만 4천 장을 돌파하며 역대 걸그룹 초동 음반 판매량 1위라는 타이틀도 가져갔답니다. 그렇게 막강한 팬덤을 형성해가면서 꾸준한 활동으로 지효와 트와이스 멤버들은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하지만 오랜 연습생 생활과 무리한 스케줄 때문이었을까요? 지효는 2017년 무릎 통증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휠체어와 목발을 사용하는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다행히 휴식과 치료를 통해 회복한 지효는 다시 한번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리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10kg 이상을 감량하면서 지효의 미모는 매번 리즈를 갱신하게 되었고 더욱더 지효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과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팬들에게 지효는 갓지효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Dance the Night Away 활동에서 보여준 지효의 태닝은 컨셉과 잘 맞으면서 지효의 미모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고 Yes or Yes 활동 때 보여준 지효의 단발은 인생 헤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 활동 때마다 점점 더 뛰어난 미모를 자랑했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일본, 방콕, 싱가포르, 뉴욕 등 월드 투어를 다니며 해외에서도 K-팝을 이끌어가는 대표 아이돌로 활동했고 2021년 첫 영어 싱글 앨범 더 필스를 통해 빌보드에도 입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뤄갔어요. 누구보다 길었던 연습생 생활을 이겨내면서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지효. 2021년 11월 12일 트와이스 정규 3집을 통해 컴백을 한 지효는 트와이스 멤버들,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옛날
옛날 한옛날에 미국 텍사스 어느 마을에 백조를 닮은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묘이 미나, 영어 이름은 샤론이었어요.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미나는 미국 국적도 갖게 되었고, 속인주의 국가인 일본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 국적도 갖게 되어 만 22살까지는 복수 국적이었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미나는 바로 일본 효고현 고베시로 건너가 일본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나의 성인 묘이성 씨는 일본에 370명밖에 없는 희귀한 성으로 귀족 가문이었어요. 이 중 약 40명이 미나의 고향인 효고현에 살고 있어요. 특히 미나의 아버지인 묘이 아키라의 직업은 일본 드라마 하얀 거탑의 배경이 되었던 병원 오사카 대학 정형외과 교수이자 미래 의료개발부의 센터장을 맡고 계셨죠. 일본의 재생의학 부문 최고 권위자로 한국에서도 얼굴을 알렸던 유명 인사였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미나의 할아버지는 일본 페인트 업계 1위 회사의 부사장이었답니다. 엄청난 집안에서 자란 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미나는 가톨릭계 명문 여학교인 오바야시 세이신 여자학원을 다녔는데, 일본 효고현에 위치한 명문 학교로 일본의 아가씨 학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학교였죠. 명문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부터 11년간 발레를 배웠지만 미나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돌 가수가 되는 꿈이었죠. 중학교 때 우연히 친구와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보고 안무를 따라추며 미나는 K-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2012년 1월 교세라돔 오사카에서 열렸던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많은 K-팝 가수들의 공연과 시상식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열리는 K-팝 가수들의 콘서트를 관람하고 한국에 여행도 다니며 미나는 점점 K-팝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미나는 일본의 우리집이라는 K-팝 댄스 스쿨에 등록해 K-팝 댄스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 미나의 춤 실력은 점점 늘어갔고,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 일본의 여러 소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디션에서 모두 낙방하면서 미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미나가 어머니와 함께 오사카에 있는 우메다 한큐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고 있었던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 미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JYP 글로벌 오디션에 참가해 합격한 미나는 결국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행을 택한 미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14년 1월 JYP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발레와 아이돌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배운 댄스로 미나는 한국에서 데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면서 미스 A의 다른 남자 말고 너 뮤직비디오 출연과 2PM 무영의 일본판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면서 경험을 쌓아갔죠. 그렇게 미나가 연습생이 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미나에게도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16에 참가하게 되었답니다. 미나는 16에 참가한 연습생들 중 1년 4개월로 연습생 생활이 가장 짧았어요. 대체로 긴 연습생 생활을 통해 데뷔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을 봤을 때에도 미나의 연습생 생활은 많이 짧은 편에 속해 있었죠. JYP 엔터테인먼트의 스태프들이 뽑은 메이저 멤버 중 한 명으로 발탁된 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발레를 특기로 보컬과 댄스 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답니다. 하지만 박진영 프로듀서부터 다른 연습생들 역시 미나의 짧은 연습생 기간 조용했던 성격으로 미나가 메이저에 속하는 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메이저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16에 참가한 미나의 캐치프레이즈는 매혹의 발레리나. 미나는 처음 출연부터 긴 생머리와 하얀 피부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16에서 미나는 첫 무대로 특기인 발레를 이용해 호두깎이 인형을 선보였고, 평소 발레를 좋아하는 박진영 프로듀서의 마음을 잡으며 미나가 왜 메이저인지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이너로 내려가게 되었죠. 높은 수준의 발레를 선보였지만 박진영 프로듀서는 감정과 표정이 진심이 아닌 그저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하며 그냥 한 명의 무용수였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어요.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과 눈물이 많았던 미나는 점점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조용한 성격과 부족한 자신감으로 16 프로그램에서 많은
많은 분량을 가져갈 순 없었지만 16에서 진행한 밀크앱 투표에서 한 회를 제외하고 전부 7위 안에 들었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했던 미나는 결국 최종 트와이스 멤버로 발탁되며 꿈에 그리던 아이돌이 될 수 있었어요. 2015년 10월 트와이스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에 공개하면서 20일 첫 EP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의 발매와 동시에 데뷔 쇼케이스 무대를 개최했어요. 타이틀곡 우아하게는 1위 후보에 오를 만큼 많은 인기를 이어갔죠. 특히 미나는 비주얼이 뛰어난 그룹으로 소문이 난 트와이스 중에서도 비주얼 멤버로 꼽히며 청순하고 아름다운 미모로 많은 인기를 얻어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3살 많았던 오빠의 영향으로 게임을 즐겨했던 미나는 주로 다마고치와 마리오 카트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미나는 처음으로 진행했던 개인 방송에서 게임 컨텐츠를 진행했고 높은 하트와 호평을 받으며 점점 더 많은 팬들을 형성해갔답니다. 2016년에 발매한 두 번째 EP 앨범의 타이틀곡 치얼업은 공개 30분 만에 45만 뷰를 넘어섰고 음악방송에서 첫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곡이 되었어요. 그렇게 TT와 넉넉, 시그널 등 발매하는 곡마다 큰 흥행을 가져왔고 트와이스 멤버들과 여러 예능 활동을 진행하면서 미나와 트와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자리 잡아갔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도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며 트와이스는 월드 투어를 계획하며 세계적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JYP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갑작스럽게 미나의 활동 중단을 알렸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현재 미나는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갑작스러운 극도의 심리적 긴장 상태와 큰 불안감을 겪고 있어 이번 트와이스 월드 투어 일정에 불참하게 되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미나의 활동에 대해 잠정적인 중단을 알리게 되었죠. 그렇게 미나는 일본의 본가에서 휴식을 이어갔고 많은 팬들은 걱정을 하며 미나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8월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JYP 측에서 알린 미나의 진단명은 불안장애였어요. 불안장애의 가장 큰 증상은 극도의 불안 상태가 지속 혹은 간헐적으로 예측 없이 발생한다는 점, 불안 상태의 수위 또한 갑작스럽게 변동된다는 점이었어요. 미나의 일정 참여에 대해서 미나 본인과 멤버들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알리며 소속사는 미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어요. 그 이후 필 스페셜의 뮤직비디오 촬영과 티저 영상으로 미나의 복귀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9월 23일 결국 필 스페셜 앨범 활동에서 미나는 최종 불참하게 되었어요. 계속되는 불안장애로 미나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팬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나의 빠른 회복을 바랬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월 20일 많은 팬들의 예상을 깨고 미나는 원스 할로윈2 팬미팅에 참여하면서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미나를 제외한 멤버들만 진행 계획이었지만 미나는 용기를 내서 자기도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알렸고 팬미팅 2부 끝인사에서 원스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도 너무 라고 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돌아온 미나를 위해 팬들 그리고 멤버들도 미나를 응원해주었답니다. 그 이후 일본 콘서트에도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알렸고 다리 부상이 있었지만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무대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2020년 2월 10일 트와이스 라이츠 일본 콘서트에서 미나의 복귀로 완전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콘서트 이후 건강이 엄청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알리며 팬들을 안심시켰답니다. 건강하게 복귀를 알린 미나는 그 후 개인 방송을 통해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1년 10월 첫 영어 싱글 앨범 더 필즈를 발표하면서 빌보드 핫백 83위, 영국 오피셜 차트 82위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더 필즈로 해외 35개 지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기록해 글로벌 인기를 입증했답니다. 부족함 없는 부유한 집에서 자라 학창시절 11년간 했던 발레를 포기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은 부푼 마음으로 한국행을 택했던 미나. 어느덧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이 된 미나는 트와이스 멤버들 그리고 원스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옛날 한옛날에 경기도 성남시 어느 마을에 새하얀 두부 같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다연. 내면에 흥으로 가득 차 있던 다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악만 나오면 몸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다연이는 교회에서도 찬양가에 맞춰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다연이는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유튜브에서 유명한 스타였어요. 보통 찬양단이라고 하면 찬송가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다연이는 찬양단의
메인 댄서로 활약하며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대 중앙에서 열정적인 춤 실력을 보여줬답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던 독수리 파워 댄스가 탄생했었죠. 독수리 춤 영상이 너무 유명해져서 다른 무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다른 찬양단의 무대들을 봐도 초등학생임에도 수준급의 춤 실력과 귀여움까지 어필하는 예비 스타 초등학생 다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다현이는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춤과 음악을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장래희망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느 아이들처럼 많은 꿈들을 꾸게 되었죠.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던 아이였기에 공부도 잘한 다현이는 어른들에게 선생님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피아노도 잘 쳤어서 피아노 선생님도 생각해봤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나 판사가 되는 꿈을 꾸어보기도 했었죠.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꿈은. 그러던 다현이에게 꿈을 결정하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때는 다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으로 자신의 흥을 표출할 댄스 대회를 찾던 다현이는 우연히 며칠 뒤에 열리는 대회를 발견했어요. 다현이는 바로 신청을 해서 청소년 댄스 대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스스로 안무도 짜고 음악도 편집하며 댄스 대회에 나가게 된 다현이. 대회 무대 위에서 준비한 춤을 멋지게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대회에 참가한 다현이를 지켜보는 수상한 시선이 있었어요. 바로 JYP 캐스팅 매니저였죠. 다현이가 혼자 춤을 추는 모습에서 스타성을 발견한 JYP의 관계자는 바로 캐스팅 제안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현이는 갑자기 받게 된 캐스팅 제안이었지만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캐스팅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며 가수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다현이의 부모님은 딸의 끼와 재능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다현이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다현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응원해 주셨죠. 그렇게 다현이는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오디션을 보고 JYP의 연습생이 되었답니다. 넘치는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다현이었지만 그녀에게도 연습생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시작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정연이는 다현이의 첫인상이 통통한 아기였고 출근을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보는 아이였다고 했어요. JYP는 연습생이 정해진 몸무게로 빼오지 못하면 출근을 정지시키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갑자기 연습생이 된 다현이는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었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몸무게 측정 날에 채영이에게 부탁하며 머리를 들어 몸무게를 줄이려는 시도도 했었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다현이는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해 연습 정지를 당했었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고비가 찾아왔지만 하기로 한 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다현이. 결국 다현이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겨내며 약 3년간의 긴 연습생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후 다현이는 힘든 연습생 생활에도 본인의 좌우명인 이 또한 지나가리라처럼 어려운 월말 평가도 동료 연습생들과 함께 잘 헤쳐나갔죠. 회사에서 비주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갓세븐의 하지마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2PM 무영의 로즈의 보조로 출연하기도 하면서 데뷔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갔답니다. 그러던 중 다현이에게 드디어 데뷔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JYP의 새로운 걸그룹 멤버를 뽑는 식스틴. 하얗고 순둥순둥한 비주얼의 다현이는 다소 충격적이지만 재밌는 독수리 춤과 손방구 랩을 선보이며 엄청난 흥곽기로 식스틴 초반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박진영도 자신의 끼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며 압도적이었다라는 극찬을 했죠. 그렇기에 투표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다현이도 엠넷의 악마의 편집을 피해갈 순 없었어요. 사진 미션에서 마이너로 지명된 다현이는 이를 수긍하고 바로 움직였지만 방송에서는 편집으로 마치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거기에 다래끼로 병원에 다녀오느라 팀 연습에 늦게 된 것을 방송에서는 이유 없이 연습에 불참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다현이는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끼와 흥을 즐겁게 보여줬어요. 그렇기에 결국 다현이는 트와이스의 최종 멤버로 선발되었죠. 그러나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일까요? 최종 무대가 끝난 후 오열하는 다현이의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가슴 아파했었답니다. 이렇게 힘들게 데뷔한 트와이스의 다현. 데뷔까지 힘들었던 일들을 보상받듯 데뷔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데뷔한 2015년에는 각종 신인상을 휩쓸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많은 시상식의 본상을 쓸어담기 시작했죠. 매번 음원이 나오게 되면 모든 음방에서 1위를 차지하고 특히 이번 포뮬러 오브 러브는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무려 3위에 오르며 세계적인 걸그룹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빛나는 트와이스의 멤버로 다현이는 그 안에서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고 놀래키는 다현이의 흥곽기는 JYP에서 깝건, 깐민으로 이어지는 깝개보를 계승하며 많은 예능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원스들을 즐겁게 해줬죠. 무대 위에서도 다현이의 흥곽기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현이가 랩과 노래를 하며 보여주는 제스처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킬링 파트가 되었답니다. 다현이는 무대 위와 예능에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능으로 트와이스를 더욱 빛나게 했어요. 바로 작사가의 재능이었죠. 정규 1집부터 랩메이킹에 참여하더니 이후 다양한 수록곡들을 작사하며 트와이스의 앨범을 더욱 다채롭고 감각적으로 만들어주었답니다. 트와이스로 데뷔하기까지, 그리고 트와이스로 데뷔하고 나서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다현. 무대 위에서 원스들이 웃고 있고 세상 행복한 표정인 것을 봤을 때 다현이도 덩달아 세상 행복해진다고 했는데요. 팬들도 멤버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처럼 활동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다현이는 원스들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답니다. 옛날 한옛날에 서울시 강동구 어느 마을에 귀여운 고양이를 닮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손채영. 어렸을 때부터 딸기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딸기를 너무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였답니다. 큰 눈과 도톰한 입술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채영이는 엄마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 와 너무 이쁘다, TV에 나와야겠네 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며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린 채영이는 엄마에게 엄마 나 TV에 언제 나와?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쁘고 귀여운 외모로 과학 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던 채영이는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예술적인 재능도 키워갔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채영이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가수라는 직업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가수를 꿈꾸기 시작했답니다. 가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채영이는 먼저 춤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댄스 학원에 등록을 했고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춤을 연습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채영이에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우연히 채영이가 댄스 학원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게 된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오디션에 한번 참가해보라는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JYP 오디션에 참가한 채영이는 1차 심사를 합격하고 2차 최종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2012년 6월 14살의 나이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꿔왔던 채영이는 JYP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와 연습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꿈같고 행복해했어요. 함께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여있는 다른 연습생들을 보는 것이 신기했고 트레이닝 센터에서 가수가 되기 위한 연습과 교육을 받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보컬과 랩 그리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서 채영이는 랩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 랩을 연습하면서 래퍼로서 역량도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습생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채영이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채영이는 오전에는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들었고 학교가 끝나면 회사로 와서 연습을 이어갔죠. 친구들은 자기 꿈에 대해 고민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채영이는 언제 데뷔할지 모르는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며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덧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2년이 되어가면서 힘들어하는 채영이를 본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꾸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겠냐며 채영이를 다그치셨어요. 그렇게 다그치시는 어머니를 보며 채영이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채영이는 한 번도 데뷔를 못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꼭 데뷔를 해서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나연, 정연, 지호 등으로 구성된 식스믹스와 일본팀이 데뷔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게 식스믹스와 일본팀이 데뷔에 자리를 잘 잡게 된다면 당시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이가 어렸던 채영, 다현, 쯔위로 구성된 JYP 키즈팀을 데뷔시킬 계획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렇게 채영이는 드디어 데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계획하던 식스믹스와 일본팀의 데뷔가 무산되면서 다시 한번 끝이 보이지 않는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야 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식스믹스와 일본팀 데뷔 무산으로 자연스럽게 키즈팀도 해산하게 되면서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를 뽑기 위한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 식스틴이었죠. 캐치프레이즈 프리티 랩스타로 참가한 채영이도 트와이스로 데뷔하기 위해 도전했어요. 식스틴에 참가할 당시 랩을 배운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첫 무대에서 자작 랩을 선보이면서 랩에 대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줬답니다. 그렇게 처음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눌 때 실력을 인정받아 메이저 그룹에 속하면서 조금씩 데뷔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앨범 재킷 미션에서 래퍼의 느낌을 잘 표현했다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작된 세 번째 미션인 1대1 배틀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10년차 연습생이었던 지효에게 지목당해 경연을 시작했어요. 채영의 1대1 배틀 상대였던 지효의 무대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이어지면서 채영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지는 무대에서 채영이는 박진영의 허니를 편곡을 통해 매력적인 랩, 댄스와 함께 선보였고 완벽한 무대라며 극찬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결국 지효가 승리하게 되면서 채영이는 마이너로 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채영이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다시 메이저로 올라가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그렇게 다음 팀 퍼포먼스 미션이 시작되었지만 중간 평가에서 재미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는 혹평을 듣게 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관객들 앞에서 시작한 팀 퍼포먼스 공연. 채영이의 팀은 박진영 프로듀서에게 선택받았지만 관객 투표에서 밀리며 결국 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항상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멤버들에게 인정받게 되면서 멤버들이 직접 뽑은 메이저 멤버로 선정되었어요. 그렇게 다시 메이저로 승격해 데뷔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어요. 트와이스 멤버를 뽑는 최종 파이널 미션에서도 뛰어난 랩 실력을 선보이면서 관객 판정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했고 모바일 시청자 투표에서도 7위를 기록하면서 최종 트와이스 멤버로 발탁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되었답니다. 2015년 10월 20일 채영이는 트와이스 멤버들과 함께 데뷔 쇼케이스 무대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가수로서 첫 무대를 갖게 되었어요. 첫 데뷔 타이틀곡 우아하게는 단숨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고 2016년 4월 치얼업은 트와이스 데뷔 이후 음악방송에서 첫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곡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화제를 불러온 데뷔와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어느덧 채영이와 트와이스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걸그룹이 되었어요. 특히 채영이는 트와이스의 메인 래퍼를 맡으면서 트와이스 노래를 더욱 매력있게 만들어주었답니다. 크고 동그란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는 모습이 신발을 닮았다 하여 아기맹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비주얼이 뛰어난 그룹으로 알려진 트와이스 내에서 전형적인 덕후몰이상으로 활약했답니다. 비주얼뿐 아니라 보컬과 랩, 그리고 댄스, 심지어 작사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어요. 팀 내에서 메인 래퍼를 담당하고 있지만 멤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을 때 일부 파트를 담당하면서 보컬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데뷔 전 16에서부터 직접 쓴 자작 랩을 선보이기도 했고 트와이스의 많은 수록곡 작사를 하면서 작사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렇게 트와이스 내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며 올라운더로 인정을 받은 채영이는 트와이스 멤버들과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고 성공적인 일본 데뷔를 시작으로 해외 활동 역시 활발히 이어갔어요. 방콕, 싱가포르, 뉴욕 등 월드 투어를 다니며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성장했답니다. 2021년 10월 첫 영어 싱글 앨범 더 필스를 발표하면서 빌보드 핫백 83위, 영국 오피셜 차트 80위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했죠. 현재는 코시국으로 인해 팬들을 만나지 못하는 채영이는 많이 아쉬워하며 하루빨리 팬들 앞에서 공연하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기만을 꿈꿔왔던 어린 소녀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채영이는 어느덧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이 되어 트와이스 멤버들 그리고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옛날 한 옛날에 대만 타이난시 어느 마을에 엘프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옥처럼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쯔위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였지만 오빠가 초콜릿이라고 놀릴 만큼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쯔위의 부모님은 대만의 야시장에서 꽃장사를 하셨는데 보통 상상하는 시장의 작은 꽃집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수익을 자랑했기에 나중에 의료 사업에도 투자할 만큼 큰 꽃집이었죠. 그래서 쯔위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며 말수가
자녀가 적고 언성 높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착한 아이로 자랐지만 딱 한 가지에 관해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로 춤출 때였죠.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본 쯔위의 부모님은 쯔위가 춤을 제대로 배우기를 바라셨답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는 발레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댄스를, 중학교 때는 힙합까지 많은 장르를 배우며 무대에도 자주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 경험들은 쯔위에게 열정과 자신감을 주었죠.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좋아하던 끼 많은 소녀 쯔위는 댄스 학원을 다녔는데 댄스 학원 발표회 영상을 본 JYP 관계자가 대만에 찾아왔어요. 쯔위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오디션 영상을 찍어 본사에 보냈고 보름 정도 지난 뒤 쯔위를 연습생으로 받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확실하게 데뷔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죠.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많은 성격이었던 쯔위는 결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되든 괜찮아. 지금 열심히 노력하렴. 그게 반드시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는 응원에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우연한 기회로 연습생을 시작한 쯔위. 사실 쯔위의 춤 실력이 눈에 확 띌 정도로 뛰어났던 건 아니었죠. 하지만 캐스팅 담당자가 실루엣을 보고 컨택했는데 얼굴이 더 대박이었다고 감탄할 정도로 뛰어난 미모였답니다. 연습생 시절에도 미모로 유명했기 때문에 룸메이트였던 정연은 자고 있는 쯔위가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본 적도 있었어요. 지호는 쯔위를 처음 봤을 때 얘는 무조건 스타가 되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13살 어린 나이에 홀로 한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쯔위. 한국말도 서툴고 낯도 많이 가려서 연습생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습생 친구들과 월말 평가를 준비하면서 쯔위는 점점 밝아질 수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드라마와 영화도 많이 보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아직 살짝 서툰 한국어 실력이라 멤버들을 빵빵 터뜨리곤 하죠. 겨드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 줄 몰랐던 쯔위는 겨드랑이라고 말해서 언니들이 빵 터지자 아직 안 배운 단어라고 억울해했죠. 예능에서 마무리 인사를 할 때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걸 오늘 정말 지겨웠어요 라고 말해 모두들 이게 쯔위의 진짜 속마음 아니냐며 놀리기도 했죠. 하지만 뛰어난 한국어 센스를 보여주는 쯔위.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세상에서 가장 야한 음식은 버섯. 한국어 넌센스 퀴즈를 너무 잘 맞추는 쯔위를 보고 한국인 멤버들은 깜짝 놀라기도 했답니다. 데뷔 초에는 혈액형을 물어보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A형은 다 그렇지 않아? 라며 완벽한 한국인 패치가 이루어졌죠. 쯔위는 연습생 때 식스믹스와 일본 걸그룹 데뷔팀 이후 차기 걸그룹 준비를 위한 키즈팀이었어요. 식스믹스와 일본팀 멤버 그리고 키즈팀을 모은 식스틴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키즈팀이었던 쯔위도 식스틴에 합류하게 되었답니다. 식스틴 네 번째 공개 멤버였던 쯔위는 엘프 같은 외모와 무결점 비율로 화제가 되었어요. 화보 미션에서 연예인 아우라와 자신감에 대해 칭찬받은 쯔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노래와 춤을 함께 준비하며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보여줬답니다. 미모보다는 실력에 대한 칭찬이 더 간절했던 쯔위는 마침내 박진영 프로듀서에게 가장 놀랍게 실력이 향상되었다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색했던 멤버들과도 회차를 거듭하며 점점 친해지게 되었죠. 성실하게 발전하던 쯔위를 보며 많은 팬들은 데뷔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7인에 들지 못하며 데뷔 코앞에서 탈락하게 되었죠. 쯔위는 다시 막연한 데뷔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팬들의 투표 1위를 차지했고 서바이벌을 통해 실력이 가장 발전한 모습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던 쯔위는 추가 합격의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어렵게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된 쯔위는 실망시키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며 마음먹었어요. 안정적인 보컬 실력과 아름다운 춤선 그리고 완벽한 비율의 쯔위는 대만에서도 화제였어요. 트와이스로 데뷔 후 대만의 빛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 대만에 잠시 귀국했던 쯔위는 대만 언론과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답니다. 시험을 마친 후 감독관의 부탁에 사인을 남긴 책상은 학교에 전시되어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정도로 쯔위는 대만의 빛이자 사랑둥이였어요. 하지만 대만의 자랑 쯔위는 국적 때문에 큰 곤란을 겪기도 했어요. 마이리틀 텔레비전에서 쯔위는 자신의 출신 국기를 손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쯔위를 대만 독립 지지자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어요. 쯔위의 중국 활동이 중단되며 JYP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사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쯔위는 중국 활동을 중단하고 제 잘못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과 영상으로 대만은 분노했고
국내 여론도 어린 소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크게 비난했어요. 쯔위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작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극복을 위해 쯔위가 한국에 5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다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터졌어요. 중국에는 기부하지 않고 한국에만 기부했다는 이유였죠. 대만 독립 분자이기 때문에 중국에 기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비난이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중국 사회복지기금회에도 30만 위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데뷔 6개월 만에 치얼업으로 첫 1위를 하며 3세대 K-팝을 대표하는 그룹이 된 트와이스. 힘들었던 서바이벌을 겪고 성공적인 데뷔에 이르기까지 눈물이 쏟아질 법도 한데 쯔위는 언제나 담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우는 게 어려웠던 쯔위는 혼자 방에서 울었기 때문이죠. 이런 쯔위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음식을 다시 맛보며 추억을 생각하던 쯔위는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정연은 쯔위가 방송에서 처음 보이는 눈물에 깜짝 놀라 달래줬어요. 멤버 피셜 쯔위는 팀 내 공식 울보인 지호와 함께 눈물이 많은 멤버로 꼽힌답니다. 마음이 여린 쯔위는 시그널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데려온 토끼를 촬영이 끝나면 산에 풀어줄 거라는 장난에 너무나 놀랐어요. 장난인지 몰랐던 쯔위는 토끼에게 하염없이 미안하다며 눈물을 터뜨려 멤버들과 스태프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동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여린 쯔위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답니다.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17편이나 보유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트와이스. 한때 전 세계 무대 위에 있는 모습을 상상한 적이 있던 쯔위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언니들이 즐거워 보이면 자신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쯔위. 멤버들과 함께 맞춘 목걸이를 보며 노력했던 날들을 추억하는 쯔위는 트와이스 멤버들, 원스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